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하면 쭉 보신 것처럼 재판 리스크도 재판 리스크지만 당내 갈등도 함께 수습을 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파 숙청 얘기까지 그런데 벌써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 대표주자 조응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SNS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도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 같은 분들은 신문 방송 보지 말아라고 유튜브 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한쪽으로 가는 거죠. 이재명 사당화가 이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지금 정말 이게 걱정인데요. 특정인을 중심으로 또 특정인의 보위를 위해서 당이 운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소리를 내면 수박이란 딱지를 붙이고 온오프라인에서 테러를 가하고 과연 이런 정당이 민주정당이냐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아직 이재명 대표가 퇴원 전임에도 벌써 뭐 숙청, 색출 얘기는 좀 공교롭게 나오고 있어서 이현정 의원님. 네. 조응천 의원도 오랜만에 좀 목소리를 낸 것 같은데 이런 당이 민주정당이냐 사당화가 더 심화됐다. 물론 뭐 지금 같은 당은 아닙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반박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좀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요, 이게 정당이 사당화가 되는 걸 보면 주로 어떤 민주적인 내부 과정이 아니라 주로 어떤 개인의 사조직이나 외곽 세력을 이용을 해서 중심을 치는 전략들을 쓰면서 실제로 사당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현상을 보면 저는 뭐 거의 그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친명 유튜버와 그다음에 이 개딸들 밖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가결표를 던진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또 수박 당도 측정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외곽에서는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 반대하는 이 비명, 그다음에 반명 세력들을 공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 외곽을 때려서 중심을 들어온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아마 이재명 대표도 내심 이런 전략들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당 외부에서 이 지금 체포동의안 문제는요 이미 본인이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혁신위원회가 제일 첫 번째 안건으로 당에 수용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의원총회에서 이걸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부체포 특권 포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지금 가결했다고 가결한 걸 사실조차도 모르는 지금 상황인데 누구누가 가결했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정말 제명을 면제해 준 이 장에 있는 김남국 의원마저도 지금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사람을 솎아내는 전략들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자, 이렇게 되면 정말 민주당이 과연 민주주의 정당인가. 지금 조응천 의원이 정말 굉장히 아마 분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의원들을 공격을 하고 또 그러면서 결국 이 내부에서는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설 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조응천 의원이 저런 인터뷰 메시지를 낸 것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다시 한번 볼까요? 수벽 간별 사이트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에 반하는 비명계가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찬성반대를 어떻게 했는지를 정리한 저 부분도 아마 조응천 의원의 머릿속에 있을 텐데 실제로 뭐 그 장해찬 최고위원님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까지 수박 당도까지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지지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지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걸 또 현역 의원들이 또 안 받아들일 수 없는 민주당의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비명계에서 불맨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당대표 대행을 했던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이 뭐 고름이다 어쩌다 이런 공개 발언 일삼으면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뭐 외상값 받겠다는 등의 천박한 발언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지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요구사항 그대로 움직여주는 일부 정치인들이 민주당 친명계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기세등등하게 마치 무죄라도 받은 것처럼 개선 장군 놀이를 합니다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실제로 적이 나온 뭐 김종민이니 뭐 홍영표니 강병원이니 이런 사람들 또 이원욱, 이상훈, 이상민 이런 사람들 다 쳐냈을 때 그게 민주당 총선에 도움이 될지 이게 오히려 더 큰 역풍으로 돌아오지 않을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상황이 이러니까 돈봉투로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기세등등 같이 해지고 코인 때문에 역시나 탈당하고 겨우겨우 눈물의 호소로 제명
실형만 구제받은 김남국 의원도 일본 여행 다녀오시자마자 또 SNS에 조응천 의원 비판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별 꼴뚜기들이 다 날뛰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게 과연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국민의 심판이 민주당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을 뭐 민주당 내부에서 고민을 해야겠죠. 꼴뚜기만 순환할게요. 뭐 비속어는 아니니까요. 예, 뭐 비속어는 아닌데 일단 뭐 제 뜻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일단 이 인물들 색출 작업까지 뭐 간별 사이트 얘기한다. 근데 설전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뭐 개딸들 혹은 강성 지지자에 대해서 설조한 변호사께서도 좀 많이 우려를 표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가결 이후에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의 도도 좀 많이 지나친 것 같아서 박용진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시위까지는 벌이고요. 이재명 대표 구속을 면하면서 좀 더 이런 그 행동들이 더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민주당의 역사를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도 민주당의 예를 들어서 김상현 의원이라든지 조승영 의원이라든지 어쩌면 쓴소리를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당에 대한 그리고 지금 다 뭐 조응천 의원 이런 분들 전부 다 어찌 보면 이용우 의원 전부 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에 가입을 시키신 분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데 당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외연 확장이라든지 중도 확장성을 위해서 다 영입을 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 지금 배제를 하겠다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인가요? 저도 되게 우려스러워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네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조응천 의원 영입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정부에서 어찌 보면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보수에 가까운 오히려 그 조응천 의원을 민주당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 표현대로 상고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모셔온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에 대해서 지금은 뭐 맞지 않으니까 저런 멸칭을 써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전 굉장히 우려스럽고 오히려 당의 통합을 해야 될 친명계가 오히려 네. 친명계가 당을 깨고 있구나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로 왜 이렇게 배격을 하고 어찌 보면 그게 어떠한 목적인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년 공천에서 자신들의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특히 수박으로 낙인 찍어서 개딸들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지지자들을 오히려 준동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원외 인사들. 예. 저는 이런 분들이 지금 바깥에서 지금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보는데 과연 그것이 공정한 경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예. 왜 당을 이렇게 분열로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저런 의사 표현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1차원적으로 봤을 때 개딸들의 말과 행동이 점점 도를 넘고 폭력적이다. 이게 지금 앞으로의 정치 발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데는 대체적인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노돌 교수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것 같아요. 총선 전에 민주당이 쪼개질 것 같느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분당 가능성이 있다라는 수치가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분당 가능성을 여론조사로 판단해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로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설 위원장이 정말 잘 얘기하셨는데 과거 김대중 대통령 당시부터 자랑스러운 민주당이었지 않습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한. 그때부터도 김대중 총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을 때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었어요. 그런 거목 밑에도 그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뭐 쳐내거나 그분들을 위해서 뭐 어떤 위협하거나 나가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 주류 비주류의 갈등이 건강하게 수렴되어서 정말 오늘날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이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체 이 행태를 보면 너무 어이없고 이게 과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맞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가결파 의원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표창까지는 몰라도 이거 칭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예. 이재명 대표가 그분들 불러서 고맙다. 당신들 덕분에 영장심사 임했고 그래서 기각받아 나왔다. 그 지금 엄청 지금 아주 날개를 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죄인 것처럼 지금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최대 승부수는 영장 심사에 당당하게 임해서 기각받아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게 됐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뭐 그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뭐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지는 예. 않았죠. 사실 뭐 이제 가결이 아니, 돼서. 예. 그랬으면 더 좋았겠지만 예. 어쨌든 가결파 덕분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금이라도 알겠습니다. 절대 예. 이런 분란 일으키지 마라. 이분들 덕분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두 가지 숙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재판 리스크. 그리고 뒤에 당내 갈등 봉합 얘기를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로 차례로 만나봤습니다.